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자, 최근에 해외 증시에서 우리 옆에 또 이렇게 시그널 음악 이트렌드 해주고 계신 해외 증시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죠. 그렇게 갑자기 또 당황스럽게 또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자, 인베스팅닷컴의 김수연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한경 방송 끝나시고 바로 오신 거죠? 네. 네, 원래 늘 그 5분씩 매니저님이 지각하시고 제가 지각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지각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천연가스 관련된 네.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천연가스 테마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천연가스 관련 ETN 네. 투자해서 대박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잘 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튼 저는 사실 그렇게 이런 차트 형태는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도 보니까 거의 내추럴 가스가 4.7달러에서 6.3달러로 저점 대비해서 아주 빠르게 한 3-40%. 그래서 ETN이 20-30% 막 급등하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네, 네. 계속 네. 잘 가고 있고요. 너무 흐뭇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기분 계속 좋더라고요. 또 음.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네. 전문가님들도 겨울까지 쭉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도 하시고. 네. 네, 정말 그래요. 뿌듯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코믹 9월 23일 날 나온 코믹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코믹. 네, 코믹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 코믹을 이렇게. 네. 네. 마진콜이란 영화 되게 유명했잖아요. 알죠. 네. 네. 이번에 저희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께서 이 인베스팅닷컴 필름 이래가지고 네. 마진콜 올해 버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파월, 옐런, 시진핑. 네. 그래서 각각 3명의 이런 위험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주세요. 네. 일단 파월의 부주제는 역시 테이퍼링이겠죠. 네. 네. 경기 정상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테이퍼링 이슈는 계속 나왔는데요. 이 테이퍼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금리 인상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채권 가격을 정할 때나 주식 가격을 정할 때나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금리 인상 여부가.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라고 해서 미국이 연준이 내년에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파월이나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누나까지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2-3주, 4주 전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거는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 증시가 그저께 그렇게 급락을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매니저님께서 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지 업데이트가 안 되셔서 그런 얘기를 주신 건지. 네. 아니요, 저희는 아까 이제 파월뿐만 아니라 캐시우드까지 같이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번 인플레 우려가 수요 상승보다는 이제 공급 차질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이제 봤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 구조가 전기차로 지금 기존 가스 기관차에서 변하고 있고 또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변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중고차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것도 이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게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서 예전 것들이 이렇게 써가면서 그것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네. 점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이제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런 뭐 자동화가 되면 고용 창출도 좀 어려워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걱정을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인정을 하는 모습이고 금리 인상이 내년 원래 예상됐었던 여러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앞으로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테이퍼링도 예정대로 좀 뒤로 연기하는 건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근데 뭐 네. 약간 선반영 그런 우려들을 선반영해서 주식 이런 시장이 빠지기는 하는 건데 네. 항상 무슨 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들은 양쪽으로 좀 나뉘고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락했었던 것을 어저께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이 생기지 않았고 그렇죠. 반등을 좀 준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래도 이렇게 투자 업계에 계시니까 네. 지금 뭐 수현 매니저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지금 증시를 전체적으로 투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저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계속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겁먹은 것만큼 의외로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예탁결제 우리 서학개미들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네. 지금 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하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금융주, 은행주 특히 사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만 네. 서학개미들이 TQQQ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순매수 상당히 순위가 높게 네. 유지가 되고 있어요. TQQQ가 무슨 종목인지 그 나스닥 3배로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지금 미국 증시의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근데 단기적일 수 있어서 네. 그거를 계속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물론 장기 투자로는 뭐 사실 국내 주식 투자 장기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요즘에 MZ 세대들이 똑똑해서 국내 증시는 박스 장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미국 증시에 나는 샀다 팔았다 못하니까 미국 증시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네. 아르바이트해서 이 쌈짓돈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투자해서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소비가 왕창 네.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주인공 옐런의 부주제는 채무입니다. 채무. 네. 네, 옐런 옐런이 채무.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JP모건 CEO도 같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지금은 달러 굉장히 강하게 강달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끝날 테고요. 이제 달러 안정화가 되면은 증시도 좋아질 테고 신흥국도 그만큼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1일 오늘도 무슨 회의한다는 것 같은데 10월 네. 18일까지 18일까지. 네, 그렇죠. 18일까지 우리 부채 한도를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 사실 재무장관 위치에서 저렇게 겁박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그 얘기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 이런 게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3% 다우는 2% 내외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저 두 악재 이슈가 진짜로 현재 진행 중이고 네. 그게 만약에 현실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전 추석 연휴 전에 33,600을 찍었던 자리를 네. 한 방에 확인하러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서 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협의된대 해가지고 재무장관 통해서 내려왔었던 어느 정도 하락 파동 그거는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네. 저는 일단 뇌피셜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진핑 부분이 있죠. 네. 당연히 이제 부주제는 헝다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표정이
근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게 장기 집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이지만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 다 같이 잘 살자 외치고 공동부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잡고 사교육 잡고 부동산 잡으면서 이제 시장 리스크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래도 공산주의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잊었다라고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이제 기업들의 배당이 높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뭐 결국에는 기업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규제를 더 앞으로 세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이런 공동부유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규제도 당연히 이제 있었지만은 경기부양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금신스러운 걱정 때문에 마진코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코믹이죠. 네. 이제 작가님이 컴백하셨나 봐요. 네, 네. 이 한번? 코믹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게 저희가 그리스 신화랑 이런 뭐랄까 무신들이 나오는 그런 책에서 보면요. 다모클라스의 검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다모클라스의 검이라는 거는요. 왕이 있고 이제 신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신하들이 사실은 왕은 진짜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은 뭐 다 가졌네 하고 있지만 네. 왕한테도 사실 걱정과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좌 위에 이제 왕에게 너는 많은 책임을 가진 만큼 한 방에 갈 수 있다. 바로 내리꽂을 수 있는 칼이 있다 하는 게 네. 다모클라스의 검인데요. 이 중국 시장이 이 헝다라는 다모클라스의 검을 머리 위에 가지고 있고요. 또 주식 시장 격언 중에서 이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헝다가 망한다고 해서 중국이 망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겠죠. 네. 네. 전체 0.03% 뭐 0.3%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상당히 미비하다. 그러나 그렇죠. 이게 트리거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골맞섰던 것들이 터지면 이제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 증시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헝다그룹 CEO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네. 상당히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거기서 기업을 하고 있는 CEO들이 되게 스마트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당률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맞아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자기 헝다그룹의 부도가 나도 이분은 떵떵거리면서 네.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헝다그룹은 아마도 정부 의지대로 뭐 이번에 1조 2천억을 어떻게 좀 지분 정리하고 뭐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도 처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느냐 마느냐 이제 이건데 이제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과거 중국의 이제 GDP의 구성에 많은 영향을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GDP 성장의 구성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고정자산 증가 그리고 설비 투자, 순수출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헝다는 부동산 회사니까 당연히 고정자산 증가 쪽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 고정자산 성장에 대한 타격을 받더라도 뭐 전기차, AI,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 여러 성장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또 중국이 헝다가 망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인 여파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 당연히. 건설주들도 지금 영향을 받고 네. 있고. 그래서 네. 이 차이나 마켓 하는 이 불안한 표정이 그려진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인민은행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저희 나라 같은 건 IMF 때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외부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빌린 것보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외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갚을 여력은 있고 그래서 이 칼날이 떨어지더라도 잡을 수 있는 힘은 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매니저님 이 네. 소는 강세를 나타내잖아요. 네. 여기 배어는 약세를 나타내잖아요. 네. 지금 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 황소는 네.
당황스러운 얼굴이에요. 너 때문에 주가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당황은 하는데 네. 위치가 뒤쪽이 아니라 아직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다. 이것은 여기 붙어 있죠. 네. 이렇게 스킨십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그럼 네. 엉덩이를 왜 맞대고 있냐? 네.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중국이 예전에 아까 GDP 성장 구성 세 가지 중에서 맞아요. 네. 그쪽이 부동산 쪽이 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진짜 이제 미국하고 견질 수 있을 만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네. 아닌 약간 기술 또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해서 우리나라 네. 제가 방금 얘기하다가 저희 나라라고 잘못 이렇게 헛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이거 가지고 내용에 집중하세요. 맞아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됐지? 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닌 약간 기술과 다른 분야에서의 좀 더 성장을 이뤄서 이게 이제 위기가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여기 제가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요 베어는 약세 흐름인데 이게 씩 웃고 있어요. 약세 흐름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역할 이게 고개를 또 쑥 내민 거잖아. 네. 여기 이 코믹에서 요 원래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빼꼼히 이게 고개를 몸과 함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작가님이 휴가 때 푹 쉬셨나 봐요. 역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코믹으로 풀어서 이제 일주일에 2컷씩 꼬박꼬박 나와야 우리 매니저님이랑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제 네. 여기는 저희가 해외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서 핫한 그런 이야기들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늘은요 여기 그림에서 네. 중국의 또 다른 이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기대되는 그쪽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좋아요. 네, 전기차랑 친환경 폴리실리콘입니다. 네, 이거는 전기차. 이미 네. 정말 중국 전기차 ETF라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올라왔어요. 초창기 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희들이 적극 추천해드렸는데 네. 뭐 70%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 지금 눌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지금 네. 진입하는 거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센터장님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그죠? 네. 무슨 종목이죠? 비아디입니다. 뭔 종목이요? 네. 비아디라고요. 네. 중국의 전기차 이제 기업인데 중국 전기차 기업 이 BDY. BDY가 네.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홍콩은 12111, 중국은 002594. 두 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본토가 훨씬 낮기 때문에 네. 중국에 상장된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02594. 근데 여기가 네. 지금 해외 주식에서 여기가 이게 제가 중국 주식을 다시 한번 코드명이 002594. 002594 여기서는 안 되나? 오 나온다. 네. 맞아요. 비야디. 좋아요.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 네. 네. 뭐 이미 바닥 자리에서 15만 원. 네, 15만 원 저점에서 더블이 갔다가 좀 쉬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기술적으로 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도 5% 정도.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크게 먹을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월봉상으로는 기대 수익은 짧고 리스크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에너지는. 그래서 먹을 거리는 있지만 이걸 계속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 수익이 한 1-20%는 남아 있다. 요 정도로만 보면 어떨까?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6만 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0%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차트가 근데 최근에 8월 5일 날 고점 317을 찍고 나서 지금 249까지 내려왔는데 기술적으로는 가격 조정했고 반등에도 좀 다시 내려올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살 거 없으면 공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네. 거 천연가스 들고 오셨었잖아요. 기술적으로 위로 있지만 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좀 손실라도 들고 있으면 결국엔 이기는 종목을 제가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선수 영역이라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엄청 오른 이 네. 에코프로비엠을 같이 봐보면 어떨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네, 이거 약간 속상한 기업이죠. 왜 속상하냐면 저희들이 언제 이거를 투자를 했었냐면 네. 6월 24일 날인가? 요때 반등하고 옆으로 기고 여기랑 한 2번 정도 제가 리딩을 했었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근데 요렇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요만큼 먹고 어찌하오리까. 추이를 좀 이래서 네. 물론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나긴 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이 넘사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게 왜 여쭤봤냐면 네. 이미 유명하잖아요. 네네. 코스닥에서도 1등으로 유명한데 이제 향후 양극재와 관련된 사업을 더 할 거고 공장도 늘리고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사업을 더 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네. 기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수연 매니저님을 믿으시면 또 지르십시오. 네, 지르시고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완전 부담되는데. 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기술적으로 좀 쫓아가서 하는 매매보다는 좀 느긋하게 이렇게 요 채널에서 각 종목의 패턴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제가 우리 김수현 매니저님 모시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국내 종목도 들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의 종목 분석 안 해드립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일단은 너무 좋아요. 업황도 좋고 뭐 구조적인 성장이라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대장주니까. 근데 현재 가격 라인이 41만 원 정도가 내려와야 그때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1만 원 기다렸는데 안 주고 올라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담은 한 5%라도 담가두고 흔들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계속 늘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 나는 이거 고점 자리에서 5% 들어가도 불안해. 그러신 분들은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41만 원짜리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네. 이쁜 수연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센터장님만 믿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에코프로 BM까지 얘기를 줬습니다. 네. 또 무슨 종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네. 이제 친환경 얘기가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엄청나게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제 융기실리콘, 통위 이렇게 2개 기업이 있는데요. 601012. 네네. 네. 오, 이런 패턴은 네. 월봉에서 가격 조정이 2월 달에 쭉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125에서 지금 82까지 내려왔고 월봉의 바닥은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패턴은 주봉이 야 이제 바닥이니까 좀 관심 좀 가져줘. 보통 이런 패턴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중국 종목이죠. 네. 근데 중국 종목은 참 이게 정부 규제. 그렇죠. 그래도 뭐 구조적인 성장이니까. 중학개미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종목은 좀 사 모으신다? 펀드 가입했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사 모으시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쪽으로 좀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 수렴이 돌파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1월까지 연말까지 좀 모아 가시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게 제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럼 하나 더 봐주시겠어요? 600 싫어요. 네. 봐주세요. 네. 지금 뭐죠? 600438. 600438. 네. 노래방 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눌러주세요. 네. 리모컨. 노래방 안 간 지 한 저는 10수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네요. 네. 소문에 듣자 한다니
이 500원 넣고 하는 노래방 혼자 몰래 추리닝 입고 가서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푼다고는 원래 그게 제 소문이 삶의 있던데. 낙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코인 노래방 가는. 코인 노래방. 네. 참 아쉽네요. 네, 우리 이상희님께서 이쁜데 똑똑하기까지. 네, 세상은 여러분들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통이 근데 주식 투자는 공평해요. 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이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똑같이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릴 수도 있고 네. 수익도 날 수도 있고. 자, 통위. 예, 통이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통이는 이제 네. 폴리실리콘 글로벌에서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의 기업이고요. 네. 작년에도 사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이야기를 하거나 뭐 친환경 얘기를 하면 항상 와. 나왔던 기업이고요. 네. 작년에 폴리실리콘 캐파 1위 기업이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 네.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와, 진짜 그렇네요. 매출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네. 이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 이 멋있는 말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기업입니다. 보통 이런 차트는 거침없어요. 이 거침없이 한 5달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5에서 62까지 2년 만에 10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10배. 이런 종목 잘 잡으면 정말 우리 코인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생 역전에 대한 희망을 둘 수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요 2015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 라인을 슈팅했다가 음봉을 떨어뜨렸어요. 이 얘기는 이 회사의 성장성도 다 반영이 돼서 차트에는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쭉 올라가면은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욕 먹어도 저는 이거 안 삽니다. 욕 먹어도 안 산다. 지금은 사지 않는다. 언제 사냐? 일단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내려와야 돼요. 26에서 38자리인데 38은 현실성이 있어요. 시간 그리고 38 내려오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진입을 해보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근데 26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0 이탈 정도 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OCI로 넘어갈 수가 네, 있겠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OCI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좋은 나라. 강흥보 보유국. 강흥보 보유국. 네, 우리 김수현 보유국도 되잖아요. 장한 엄마, 장한 커리어 우먼.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OCI 얘기하기 전에 언제 그 에세이 집이나 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이 이제 쓸만 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제 생각에 백과사전 한 5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자,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OCI. 또 이게 전공을, 글 쓰는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얘가 왜 이런 주식시장에 왔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원래는 저는 이제 20대 때는 외교부 산하기관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네. 코이카? 코이카는 무상원조, 코트라는 유상원조인데요. 네네. 코이카를 다녔었고, 네. 이제 코이카에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연년생 애엄마거든요, 제가. 네. 연년생. 네.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전공인 문학을 살려서 네.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네. 경제방송국 원고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찌하여 인베스팅닷컴에 스카웃이 되면서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하시게 됐죠. 아무튼 근데 벌써 한 3년 3년 됐는데 3년 병아리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그렇죠. 분이라서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 매니저님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성장했고 요즘에 환경에서 매일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셨죠. 네.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또 그 종목 그 정보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네. 네. 그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전달해드리죠. 네. 자, 우리 OCI는 저희가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추천을 어디서 했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오. 8월 초 정도. 근데 여기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으로 툭 떨어져가지고 욕을 대바가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모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만 나서 기다리시지. 네, 드리고 나서 여기서 안 되는 분들은 영원히 안 됩니다. 그냥 이럴 수가. 네. 그리고 나서 OCI가 빛을 뿜었죠. 네. 근데 OCI는 저희들이 많이 먹었어요.
직전 고점 또 직저점 고점 네. 여기까지 해서 한 14만 원 정도까지 14만 원 정도까지 또 수익을 냈는데 좀 주춤하다가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요렇게 올라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요렇게까지는. 그러면 이거는 OCI는 여러분들 깜짝 봐봐요. 월봉을 볼게요. 월봉. 자, 월봉을 보면 중국 그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갈 룸이 별로 없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OCI는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동양제철화이라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3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 더블이에요. 더블. 이게 구조적인 성장의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물론 얘네들도 사이클이 조금 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이클 시작이니까 전 30만 원을 장기 목표로 보고 이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센터장님 30만 원 지금 사요?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이게 또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30만 원 가긴 하는데 뭐 15만 원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14만 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라.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늘은 코멘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제가 OCI 좀 타이밍이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다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동국 SNC가 네. 풍력 관련이잖아요. 친환경에서. 그쵸. 근데 오늘 7%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이쪽 풍력 관련된 종목들 꽤 있잖아요. 네. 테마가.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죠? 유니슨이나 뭐 CS 윈드. 그렇죠. CS 윈드 저희들 주력 종목이에요. 네, 쭈쭈하고 잘 먹고 자, 근데 바로 이거예요, 매니저님.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셔야 제가 AS도 해드리고 자신 있게 물려도 욕 안 먹겠다 생각하는 종목이죠. 네, 이런 종목들. 근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저희 회사보다 돈을 못 벌네요. 네, 네. 그래도 분기. 아니죠. 저희 회사보다는 잘 벌죠. 이게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동구 SNC 지금 현재 차트상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도 거의 끝나는 패턴이에요. 근데 파동이 지금 별로고 네. 파동은 별로 캔들상 근데 이동평균선에서 수렴 보통 이런 패턴은요. 네. 더 위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네. 털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털었다가 털리면 급등했다가 쫓아오면 또 털었다 싶으면 장대양봉했다가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딱 구간을 정해놓고 내가 1,000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 이걸 분할 매수로 계속 흔들려도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수면 기법이라고 해서 딱 투자해놓고 자는 거예요. 얘는 동국 SNC는 다른 계좌에다가 옮겨놔. 그러니까 죽은 계좌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고 8,000원 알람이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풍력 중에서 이제 CS 윈드를 입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아시겠지만 차티스트 아닙니까? 네. 네. 우리 김소연 매니저님의 백으로 제가 SBS 라디오에 입성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 PD님이 제 중학교 동창이라서 알고 보니까 진짜 정말 여의도가 좁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제 중학교 때 동창 중건이가 거기서 PD님을 하고 계셨어요 SBS에서.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또 진행자가 또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너무 멋진 정철진 분이시죠? 소장님 아니십니까? 목소리도 어떻게 참 네. 근데 어저께 방송에서는 네. 상당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왜요? 네? 그러니까 1회 방송 때는 네. 소장님도 조금 기술적 분석을 라디오로 이렇게 하기가 본인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막 물어보다니까 이게 순서를 못하고 네. 이렇게 됐어.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이 정색을 하면서 네. 좀 치고 나가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서 소장님께서 그 뜻을 조금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SBS 러브 FM 이제 11시 타임에 103.5죠. 네. 목돈 연구소이거든요. 네. 소장님이 언제 네. 하시죠?
센터장님이 저요? 언제 무슨 요일에 하시죠? 수요일 날 수요일에. 오전 11시 20분 정도에. 근데 11시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머니투데이 그 박소연 앵커님이시죠? 너무 멋진 앵커님이신데. 네네네. 네. 애기 엄마예요. 응원합니다. 18개월 되셨다는데요. 완전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그 앵커님이 네. 앞단에 재료에 대해서 그날 그 한 주의 이슈들을 정말 키워드를 뽑아오시는구나. 키워드를 뽑아서 웬만한 전문가 그 이상으로 뉴스를 뽑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네. 한 주간의 시장 뷰는 그 방송 한 시간 들으시면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출연하고 있으니까. 네. 자, 우리 CS 윈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여기에서 공략하고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공략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공략하고 청산하고 공략하고 청산하고 공략 청산 공략 청산 지금도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익권이에요. CS 윈드는 물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종잣돈. 계속 종잣돈을 들어가도 되는 몇 안 되는 흔들려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흔들리는. 네. 노래 네. 여기서 또. 네. 참으십시오. 자, CS 윈드 그리고 고점에서 충분히 상승이 7,7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갔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 저점에 대비해서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몇 배예요. 10배 넘게 갔어요. 10배 넘게. 10배 넘게 갔는데도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하락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차트. 거기다가 주봉상 60주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주의 평균 단가가 딱 버티고 있어요. 나 안 팔어. 60주 동안 짱짱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60주선 찍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만약에 제가 코멘트 드렸는데 밑으로 툭 떨어졌다. 그러면 항상 한 종목은 그 10%를 넘기지 않는 원칙을 가지세요. 한 종목이 10% 이상 하게 되려면 되게 명분이 많아야 돼. 또 저점 구간인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10% 정도는 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좀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고점에서 저항받고 다시 저점. 트레이딩이 좀 쉬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네. 짜잔 방송을 밤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천 제가 70포인트를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살려가지고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많이 기다리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도 이거 살아야죠. 저 너무 힘들어요. 클래스 102 어저께 못 해가지고 네. 클래스 102를 정말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양질의 컨텐츠를 저렴하게 이번에 강의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클래스 101에 제 강의 꼭 등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지금부터 신청이 예전부터 됐나?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세요. 자, 우리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네. 유니슨도 봐드려야 돼요. 유니슨도 해요? 풍력, 어떻게 해요? 풍력 이렇게 3대장이니까 네. 봐주신 김에 한번 봐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니슨 좋아요. 오, 얘는 말 다 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이런 차트가 사실 이런 차트는요. 이게 만약에 지금 얘가 네.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4,300억이네요. 만약에 요런 차트 패턴이 시총이 1,000억 이하다. 그럼 상패각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세력들도 할 만큼 다 했고 그냥 없어요. 여기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그래도 570원짜리가 8,000원까지 6,000원까지 10배를 올렸는데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파동이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종목은 큰 기회에 수익의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유니슨을 좋아하시는 주주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훼손됐고 좀 암울하네요. 그러니까요. CS 윈드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진짜. 네. 그래서 유니슨을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주주분들은 그래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자락이고 이동 평균은 수렴돼 있어서 좀
반등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 제가 짜잔 방송 코멘트 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가 짜잔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녁 9시에 또 코인 또 교육이 있고 해서 또 클래스 102 오늘 안 하면 저희 미디어 팀에서 저를 아예 잡아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스 102 방송 때문에 오늘 짜잔 방송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지수 반등해서 어느 정도 한숨 돌렸잖아요. 3천 무너졌을 때 난리도 아니었죠. 3천 안 무너졌어. 3천 전저점 자리를 이탈하니까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3,070은 살리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했는데 3,070을 살렸어요. 다행히. 네, 좋습니다. 일단 저번 주보다 확실히 말하는 톤도 그러시고 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진행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네? 저 진행을 한번 그런 코너도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 investing.com에서 경력직 기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틈새로 이제 들어오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링크를 통해 오시면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설명을 하면서 청바지를 입고 할 만큼 네. 되게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재택근무요? 네. 오. 경력직 기자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경제부 기자 출신이면 돼요? 너무너무 좋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에 계신 인력들 네. 거의 다 아이브리그 출신이고 스펙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아, 저희는 스펙보다 현장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펙보다는 네. 스토리에 그렇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스펙이 그래도 스펙 어느 정도 되신 분들만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링크를 통해서 연봉은 협의겠죠? 네. 연봉은 나쁘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무기한 프리랜서 계약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도 이거 이력서 낼까요? 알겠습니다. 연봉 한 10억 드려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한국어 원어민이자 작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하고 금융. 알겠습니다. 이 링크는 저희 컨텐츠의 바로 밑에 고정으로 댓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수현 매니저님과 네, 인터뷰라도 좀 해보시고 면접이라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참 제가 이거 이 트렌드 한 3년 하니까 이런 것도 하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살쪄서 안 되니까 나중에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investing.com 여러분들 정말 이런 데에서 근무해보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저희 인턴들이 갑자기 이력서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기자하고 싶다. 네, 자, 아무튼 시장은 지금 들은 풍월로는 현재는 좀 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요? 지금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개인적인 포트 말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전문가님들. 전문가님들도 그렇죠. 이제 위기 때 용기를 낸 자만이 이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nvesting.com에서 신입 기자, 프리랜서 기자를 모집하고 있는 investing.com의 김수현 매니저님과 좋은 정보 공유했고 여러분들 위해서 국내에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